이지혁은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한 공기가 먼저 사람을 누릅니다. 김다정은 밥상을 차립니다. 김다정은 밥은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상철은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눈물도 삼킵니다. 그러나 그 참는 모습이 오히려 가족을 더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지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에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말하려다가 끝내 말끝을 삼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참고 있으면 결국 터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지혁은 왜 늘 혼자 버티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립니다. 그 순간 이지혁은 확신합니다. 이 집은 지금 슬픔을 나누지 못해서 더 아프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다정은 두 사람 사이를 막아보려 합니다. 김다정은 오늘만은 말 조심하자고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품고 누군가는 그 죄책감을 화로 바꿔 쏟아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슬픔은 서로에게 칼끝이 되기도 합니다. 지은호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지만 울음은 한 번씩 뒤늦게 찾아옵니다. 지은호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손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런 은호를 보는 이지혁은 더 무너집니다. 이지혁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을수록 내 손에서 놓쳐버릴까 두려워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곁을 지킵니다. 지은호는 큰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조용히 내밉니다. 지은호는 따뜻한 걸 마셔야 마음이 안 온다는 말을 꺼냅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결국 참아온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지혁은 오늘은 무너져도 되냐고 묻습니다. 지은호는 오늘은 옆에서 무너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설렘보다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집안이 정리될 틈도 없이 새로운 불안이 들어옵니다. 정보아가 이지혁에게 연락을 합니다. 정보아의 연락은 위로가 아니라 단서처럼 들립니다. 이지혁은 보아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낍니다. 정보아는 그날 이상한 걸 봤다고 말합니다. 정보아는 사고 전날 누군가가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지혁은 이제 사고라고 믿고 싶었던 일이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혁은 혼자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철은 지금 당장 진실보다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지혁은 보아를 직접 만나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박영란은 더 이상 고성희의 틀 안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박영란은 마음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박영란은 사람을 인질로 잡는 방식에 질렸다고 느낍니다. 고성희는 영란을 붙잡기 위해 가족을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네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다친다고 말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영란은 엄마는 왜 늘 사람을 묶어두느냐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지화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결국 결심을 굳힙니다. 이지화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지화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선택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환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지환은 이제 엄마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고성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통제력을 잃는 순간 더 강한 방법을 꺼내 들려 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죄책감을 흔들거나 약점을 잡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라와 지화는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지혁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지혁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가족의 슬픔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길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지혁은 더 지쳐갑니다. 그래도 이지혁에게는 지은호가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진실이 늦게 와도 결국 온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말의 끝자락은 결국 진실의 문이 조금 열리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와의 기억이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지혁은 믿고 있던 사람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하던 사람의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례가 끝났다고 슬픔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밥 한 끼, 말 한마디, 어깨 한 번 토닥이는 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슬픔이 말로 터지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사랑과 독립, 그리고 진실이 움직이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에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더 커지며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